안녕하세요. 영어 마음입니다. 한국인이 제일 어려워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조동사는 아마도 would일 거예요. 그래서 I'd like to 이 표현은 정말 많이 쓰는데도 정작 이게 왜 공손함을 표현하는지 그 이유는 잘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 이유를 잘 이해해야만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공손함이 뭔지 알 수 있고 아르라이트가 경우에 따라선 공손함만 표현한 게 아니라 거절의 의미도 내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would의 정확한 의미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영어의 틀을 갖추고 싶다면 확장하는 영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would는 will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I think she will come. 내 생각에 그녀는 올 거야. 이 문장에서 will은 현재에서 바라보는 미래를 나타내요. 반면에 I thought she would come. 여기에서 would는 과거에서 바라보는 미래를 나타내죠. 그런데 I'd like to에 사용되는 would는 will의 과거가 아니라 현실이 아닌 다른 상황을 가정하는 would예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현실 세계에만 있지 않고 가상의 세계에 가 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She would come if 그녀가 왔을 텐데 만약 상황이 이렇다면 이렇게 현실과는 다른 현재의 상황을 가정할 때 쓰이는 would가 오늘 우리가 알아볼 바로 그 would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려면 현실과 가상, 과거형의 관계를 좀 이해하셔야 해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한국어 문장들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듯하네요. 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은 이래요. 동생은 아무리 버릇없이 굴더라도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아. 이 상황을 보고 빈정이 상한 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동생 대신 내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고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버릇없이 굴었어 봐. 이때 굴었어.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였음에도 이 말은 내가 현실적으로 과거에 버릇없이 굴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만 지금 현재, 현실과는 다른 상황으로 가정해 보는 거죠. 다른 문장도 더 볼까요? 키가 크면 손이 닿을 거야. 키가 컸으면 손이 닿았을 거야. 이 두 문장의 의미 차이 아시겠죠? 키가 크면 손이 닿을 거야. 이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라보는 현실적인 미래를 말해요. 아직은 키가 작지만 현실적으로 미래에 키가 클 수 있는 아이들에게 보통 하는 말이죠. 반면에 키가 컸으면 손이 닿았을 거야. 이 말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키가 작지만 내 키가 더 커 있는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 보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현실에 대한 푸념으로 들려요. 그럼 이 두 문장의 의미 차이는 어디에서 오나요? 네, 맞아요. 바로 시제에 있어요. 이렇게 시제가 현실 세계의 시간 차이뿐 아니라 현실과 가상 세계의 심리적 거리를 나타내기도 하는 건 비단 한국어뿐 아니에요. 일본어, 불어, 독어, 그리고 영어에서도 보이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would는 현실 세계 속 will의 과거를 나타내는 것뿐 아니라 현실과 다른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would가 들어간 구체적인 영어 예문 볼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선 비가 올 것 같네요. 이때 누군가 나에게 물어요. Are you going out later today? 이따가 나갈 거야? 현재 상황을 본 나의 대답은 이래요. I'll stay home if it rains. 비 오면 집에 있을 거야. 그러면 같은 질문에 현실과는 다른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답해 볼까요? I would go out if it was sunny. 날씨가 맑으면 나갈 텐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비가 올 것 같지만 날씨가 맑다면 어떨지 가정해 보는 상황이니 would가 사용됐어요. 이제 이렇게 현실과 다른 가정을 할 때 사용되는 would의 개념. 이젠 좀 아시겠죠? 그럼 이 개념을 바탕으로 I'd like to의 의미와 쓰임을 볼게요. would like은 보통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 공손하게 제안을 받아들일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마실 걸 제안할 때 우리는
I want some coffee 혹은 I like some coffee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문장의 뉘앙스를 비교해 볼까요? I want 이 표현엔 나의 요구가 전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는 의미는 없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선 I want 이 표현이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 I like some coffee 이 문장은 어떤 뉘앙스로 들릴까요? would가 쓰였기 때문에 이 문장은 기본적으로 현실과는 다른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커피 좋을 것 같아. 어때요? 상대방이 커피를 못 줄 수도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부탁이니 듣는 사람 입장에선 커피를 꼭 줘야 한다는 압박이 I want로 표현할 때보다 훨씬 덜해요. 다시 말해 I'd like 이 표현을 쓴다는 건 상대방에게 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여지를 주면서 그 요청을 수락할지 말지 선택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 영어에서의 공손함이란 You show respect for the other person's feelings or freedom to choose. 상대방의 감정과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한국어에서 공손함을 표현하는 방식인 나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고 상대방을 올려주는 것과는 문화적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죠. 그럼 would가 거절의 뉘앙스를 주는 상황도 볼까요? 친구가 나에게 물어요. Are you coming to Jane's party? 너 제인 파티에 와? 이때 대답으로 I will 혹은 I would like to 둘 다 말할 수 있지만 이 문맥에서 I would like to는 I will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를 줘요. I will은 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요. 반면에 I'd like to는 방금 전 보여드린 대로 상황이 된다면 가는 게 좋을 듯해 이런 의미가 되니까요. 그러니 상대방 입장에선 이 대답이 나는 가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로 들려서 완곡하고 공손한 거절로 받아들일 수 있죠. 실제 원어민들은 공손히 거절할 때 I'd like to를 많이 쓰고 보통 이 뒤에 접속사 but과 함께 구체적인 이유도 덧붙여 말합니다. I'd like to, but I have a prior engagement. 하지만 선약이 있어. But I have other plans. 하지만 다른 계획이 있어. 그러니 내 의사표현을 명확히 할 때는 would가 들어간 표현보다는 will이 들어간 표현을 쓰는 게 낫고 꼭 공손하고 싶어서 I'd like to를 쓰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헷갈리지 않도록 내 의사를 확실히 하는 표현들 yes나 sure, sounds good 등등을 같이 덧붙여서 말해주세요. 그럼 오늘 would의 느낌 확실히 갖고 가셨길 바라며 우리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